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페드헤드로 봤던 분들이 PEUC 11주로 연장이 먼저 된 후에 다 소진이 되면은 PEUC 29주로 자동 연장이 되는 거 케이스 제가 공유해드리고요. 파일 뉴 클레임을 하신 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수입 보고를 하시면서 액세시브 어닝으로 수당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파일 뉴 클레임 하신 다음에 기존에 받았던 수당보다 뉴 UI 수당이 내려가기 때문이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Certify 하시는 그 노티피케이션 칸에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나오던 메시지인데 최근에 이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회에 No weeks available to certify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당을 받을 게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직 certify 할 날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날짜 보시면은 check back after 7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야기는 7월 11일부터 certify 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오면은 certify 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to be considered timely certified weeks by 7월 14일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요 위에 메시지와 밑에 메시지는 달라요. 밑에 메시지로 나오는 경우에는 Certified for Benefit 박스가 항상 같이 나오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Certified for Benefit 박스를 눌러서 Certify를 7월 14일까지는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기간이 한 3주 정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수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Certified for Benefit 박스를 진행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즉 3주 정도 안에까지 Certify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날 Certified for Benefit 박스가 나오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해서 뭐 문제가 되나요? 전혀 7월 14일 내에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수당을 받지 않으려면은 Certify를 진행하지 않으시면은 7월 14일 이후가 지나면은 케이스가 자동으로 클로즈 돼요. 그래서 보통 4주차가 될 때 케이스가 클로즈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수당을 받아야 될 때는 리오픈 클레임 박스가 나와요. 그거는 베네핏 기간 안에 베네핏 기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파일 뉴 클레임을 해야 되는 거죠. 로그인 했을 때 이 두 메시지가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8개월 동안 충분한 수입이 있다면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고 충분한 수입이 없다면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EDD에서 자동 연장을 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많은 유튜브들이 enough wage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조금 잘못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enough wage라는 거는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you did not work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일 뉴클레임 하지 않아도 되고 일을 했을 경우는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enough wage예요. 즉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weekly benefit 금액이 내려가는 케이스는 충분한 수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일 뉴클레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일을 안 한 사람만 파일 뉴클레임 하지 않고 일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라는 식으로 지금 리드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케이스가 꼬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화면에서 그런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충분한 수입이 되지 않는 분 중에서 페드헤드로 수당을 받던 분은 PEUC 29주가 아니고 PEUC 11주를 먼저 연장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클리 베네핏 그대로 이제 연장이 되면서 수당을 받는 거죠.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위에 메시지 날짜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서 진행을 하시죠. 일을 하지 않은 케이스고요. 3번 Did you look for work에는 반드시 yes라고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다른 인컴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있으면 yes, 없으면 no. 자, 여기 리스팅 중에서
여러분들 코로나로 걸려서 회사에서 2주씩 페이 해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여기 식데이 페이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너스도 있을 것이고요. 급여가 밀린 걸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수입으로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넥스트로 넘어갈게요. 설티파이를 한 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클레임 밸런스가 딱 마지막 한 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케이스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도 계시고 2주에 한 번 하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PUC 11주 연장된 게 11주잖아요. 그러니까 2주씩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는 1주만 설티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을 하시고 히스토리를 보면 펜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펜딩이 바로 당일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다음날 풀리는 경우도 있고 뭐 수요일까지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케이스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무난하게 하루면은 다 페이드로 바뀌어요. 근데 데비카드로 입금되는 시간이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에버리지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당일날 입금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수요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때도 안 들어왔을 경우에 EDD에 전화를 하시든지 뭐 액션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클레임 밸런스가 지로로 변경이 됐어요. 이제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동으로 연장이 돼야 되는 거죠. 자동으로 PUC 29주가 연장이 된다는 안내가 오면서 밸런스가 채워져요. 밸런스가 혹여 안 채워져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다음 설티파이 하실 때 설티파이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밸런스가 채워지면서 수당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가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클레임 히스토리에 트랜잭션 디테일을 눌러보시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프로그램 타입으로 수당을 받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죠. 위에 보면 이 샘플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 티어 2예요. 티어 2는 11주 연장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드헤드 다음에 익스텐션 티어 2로 바뀌죠. 그러면 이게 29주가 연장이 되면은 익스텐션 티어 2 밑에 어그멘테이션이라고 괄호로 해갖고 이렇게 글씨가 나와요. 이게 26주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장이 됐는지 아직 안 됐는지는 이 프로그램 타입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댓글로 나는 프로그램 타입이 오리지널 서티피케이션으로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페이먼트 히스토리에 가서 디테일한 걸 보면은 그 페이먼트 히스토리에 오리지널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아닌 클레임 히스토리를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파일 뉴 클레임을 한 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케이스를 하나 공유해 볼게요. 수당을 계속 설티파이 하다가 2주 이상 펜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파일 뉴 클레임 하라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분이 할 수 없이 파일 뉴 클레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수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베네핏 금액이 감소되는 케이스였어요. 그런 케이스는 제가 파일 뉴클레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분은 워낙 다른 채널들에서 파일 뉴클레임 하라고 하니까 해버린 거예요. 예제처럼 주 수당이 231불씩 받으시던 분이 133불로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팔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셔요. 팔타임으로 수입 보고를 이렇게 하죠. 디테일하게. 여기 보면은 내용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서 수당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마크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수입 보고 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수당을 받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certify만 멈추시면 돼요. 수입 보고도 없는데 여기 들어가서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수당이 231불에서 133불로 감소가 됐어요. 거의 100불 정도 줄어들었죠.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팔타임으로 일하는 수입을 보고를 해버리니까 certify 한 그 주가 excessive earning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excessive earning으로 나오면은 클레임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쭉 certify 한 모든 주의 스테러스가 excessive earning이라고 나오면서 수당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주 수당이 감소를 했는데 수입이 new UI가 감소된 금액보다는 많고 기존의 금액보다는 적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당으로 적용을 해줬을 경우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입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100불 이상 감소가 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 받게 된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EDD에 전화를 해도 지금 기다려라, 안 된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답만 듣는단 말이에요. 전혀 수입이 어떤 분들은 아예 PUC 다시 전환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중간에 수입이 있어갖고 이렇게 주 수당이 감소되는 분들은 다시 이전 수당으로 돌아가는 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어필하는 거를 여기 지금 적어봤어요.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면은 이 어필 서류가 같이 아마 동봉되어 올 거예요. 그 서류를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 서류가 없으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제가 동영상 밑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링크 해드릴게요. 자, 이 어필 폼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이렇게 샘플처럼 심플하게 쓰시면 돼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본인의 스타일로 쓰시고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되 여러분들 주 수당을 응용을 해보세요. 얼마에서 얼마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 내용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뉴클레임을 예를 들어 5월 9일부터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뉴 UI가. 그래서 231불에서 113불로 감소가 됐으니까 기존의 PUC 익스텐션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적용을 해달라. 그렇게만 하면 돼요. 이게 얼마가 줄었으니까 뭐 소급해서 해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적용 날짜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다 자동으로 적용되면서 액세시브 어닝으로 됐던 그 수당들이요. 다시 페이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상 자동으로 변경될 확률이 좀 적어요. 이게 몇 달 걸릴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어필 편지를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시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단 보내실 때 항상 신분 증빙 서류를 같이 첨부해 보세요. 안 그러면 또 나중에 신분 증빙 때문에 또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꺼번에 서류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보내실 때 반드시 밑에 여러분의 사인 그리고 날짜 적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 수당이 펜딩되고 계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예요. 제일 많은 케이스는 신분 증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디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류 신분, 즉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인지를 증빙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주권이나 미국 여권을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 케이스 혹은 이제 자격 심사를 위해서 인터뷰에 걸린 분들인데 요즘은 인터뷰가 자동으로 풀리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신분 문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지 않으면 이게 몇 주가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 증빙을 하기 위한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어요. 전화번호 866-401-2849로 전화하셔서 본인의 어카운트에 신분 문제로 얼러트가 되어 있는지 문의를 하시고요. 신분 증빙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업로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팩스로 보내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시면은 더 여러분들 펜딩 문제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